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관련 압통점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은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은 한 번도 아직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을 보실까요? 무릎 통증은 이제 대퇴부라고 하죠. 대퇴부 근처에 대퇴사두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 앞과 허벅지 옆쪽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름이 대퇴사두근 우리말로는 하는데 쿼드리셉스 페모리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쿼드리셉스 페모리스 그룹이라고 하고요. 자, 렉투스 페모리스와 베스투스 미디얼리스, 베스투스 라테랄리스, 베스투스 인터미디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보실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네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투조인트 머슬이고요. 그러니까 관절을 두 개의 관절을 지나는 그런 근육이고, 그러면은 두 관절의 움직임에 작용을 하는 근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조인트 머슬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육이 움직이는 데에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렉투스 페모리스 먼저 보실까요? 자, 우리말로 이제 대퇴직근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대퇴직근은 여기서부터, 자, 고관절 보면 움푹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움푹 튀어나온 곳 아래에 AIIS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기시를 해서요. 그 다음에 슬개골로 정지를 합니다. 굉장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대퇴직근, 그리고 맨 앞에 대퇴사두근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투조인트 머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굉장히 비슷해요. 그 아래 한 겹이 더 있어요. 아래 한 겹이 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내려온 부분. 자, 대퇴골 이렇게 대퇴골 골두거든요. 여기가 대퇴골 골두에서 좀 더 하방 옆으로 가서,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슬개골 안쪽에 정지를 합니다. 슬개골, 조금 더 윗부분이라고 되겠죠. 대퇴직근이 정지하는 부위 조금 더 안쪽에 정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육의 모양이 여기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근육보다는 좀 더 이제 탄탄한 구조물로 돼 있죠. 뭐 건이나 인대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섬유가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머리카락이 삐쭉 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네, 요거는 이제 베스투스 미디우스에서 중간관근이라고 합니다. 중간관근. 예, 안에 대퇴직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중간관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내측관근이라고 해서요. 대퇴 내측에 있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측관근, 대퇴 외측에 있는데, 자, 대퇴직근에 지금 가려져 있죠. 자, 가려지지 않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측관근의 모습을 안쪽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내측관근,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치골 아래쪽에서 기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슬개골 안쪽에 정지를 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약간 그러니까 막 불기둥처럼 활활활활 이렇게 약간 근섬유가 사선형을 이루면서 회오리를 이루면서 이런 모양으로 원통형의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약간 원통형의 모양으로 생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근육, 외측관근입니다. 조금 전에 내측관근과 다르게 외측관근은 조금 더 이제 볼륨이 있어요. 좀 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골두 아래에서 기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넓게 와가지고 슬개골 쪽에 정지를 합니다. 무릎 관절에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은 모두 이제 무릎을 굽혔다 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관여하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굽혔다 펴고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자세를 할 때 약간 이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릎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을 굽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퇴직근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을 움직일 때 이제 하체가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퇴직근을 꼭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통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그룹이고요. full-faced troublemaker. 네. 자, 먼저 신경점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지요. 거의 이제 근육이 여기저기 곳곳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측 같은 관근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무릎 살짝 위에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퇴직근, 뭐 중간관근, 이렇게 중간 쪽 그리고 약간 위쪽, 외측 관근도 약간 위쪽에 하나 있고 중간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모터 포인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은 다리를 신전, 슬관절, 무릎을 신전시킬 때, 그러니까 무릎을 펼 때 쓰는 근육들이 많고요. 자, 그리고 뭐 고관절 대퇴부 굴곡 운동시킬 때 토끼뛰기, 선 자세에서 앉기, 계단 내려가기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통점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퇴직근 앞통점. 네, 대퇴직근 앞통점은 기시점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고관절 골두가 있죠. 고관절 골두 약간 옆에 약간 하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관절 골두, 고관절 옆 약간 하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촉지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예. 대퇴직근 앞통점은 위쪽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통증이 발발을 했을 때 제일 진하게 나온 곳이 어디시죠? 네, 보이다시피 무릎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무릎의 아래쪽보다도 무릎의 위쪽이 조금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릎 앞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통증이 방사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무릎이 아픈데 여기를 좀 치료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도 잘 모르시고 젊으신 분들도 내가 아픈 데는 무릎인데 왜 여기를 치료하지? 라고 하는데요. 자,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앞통점이 위쪽에 앞통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버클링 레이스 이제 대퇴사두근의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진행해서 앞통점을 먼저 보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내측관근 앞통점 보겠습니다. 내측관근 앞통점. 내측관근 앞통점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자, 무릎 내측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릎 중간쯤에 하나 있습니다. 자, 통증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통증이 무릎 안쪽하고 허벅지 안쪽하고요. 무릎 쪽이 이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무릎의 전 내측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릎 이렇게 내측 관근 이쪽이 앞통점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앞통점이 분포를 하고요. 약간 안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내측 관근의 위쪽 앞통점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내측 관근 그 라인 아까 보셨죠? 그 라인 전체에 통증이 이렇게 쭉 방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관근 보겠습니다. 네, 중간 관근. 예, 대퇴직근은 이 투조인트 머슬이라 이제 얘를 이제 소거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근, 네, 여기 조금 아래에서부터 기시를 해서 이렇게 슬개까지 가지요. 자, 여기도 보면은 중간 관근 앞통점도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촉진을 하려면 대퇴직근 안쪽으로 이렇게 촉진 뼈 방향으로 이제 그 압박을 해야지 다 촉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아니면 약간 결을 살짝 비켜서 촉진을 하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간관근 앞통점. 보시면은 앞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단풍나무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리발처럼 쫙 퍼져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관근을 터치해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관근 앞통점이 나와 있을 때 허벅지가 뻐근하고 묵직하다.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벅지가 왜 이렇게 뻐근하지? 왜 이렇게 묵직하지?
막 그런 느낌상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쪽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외측 관근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외측 관근 네, 보실게요. 와, 여기는 압동점이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고요. 예,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엄청 복잡합니다. 네, 보시죠. 보통 하나의 근육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측 관근 1압동점 방사하는 경우 한번 보세요. 1압동점. 1압동점이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부분입니다. 허벅지 약간 중간 부분. 네, 여기 X가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아래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거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슬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외측 관근이면 허벅지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바깥쪽 압통점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해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전체 무릎뼈 근처죠. 무릎뼈 근처에 이렇게 쭉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심부로 나타나고 그 주변부 자체도 이렇게 약간 하트까지 이어집니다. 종아리 바깥쪽까지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또 3번 압통점은 둔부 라인에서부터 쭉 허벅지 바깥쪽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슬개골 근처에서 연결이 됩니다. 뒤로 보면 이게 뒷면인데요. 여기 슬개 그 무릎 바깥쪽 이렇게 이쪽까지 이제 통증을 띠는 양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운데 줄기죠. 가운데 줄기 쪽으로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아래 부분에서부터 무릎 슬개골 앞쪽까지 허리띠 아래에서 무릎 슬개골 앞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쭉 진행이 됩니다. 통증이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5 압통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대전자 아랫부분입니다. 대전자 아래 골반 근처 대전자 아랫부분에 통증이 되고 어르신들이 이거 뼈가 아파요. 뼈가 아픈 것 같아요. 어째 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제 대퇴사두근의 통증이 나와 있을 경우 좀 특색이 있는 경우가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이 심부가 아파요. 무릎의 심부 통증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자체가 이제 큰 근육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햄스트링 좀 큰 근육도 이제 다뤄드릴 텐데 대퇴사두근은 4갈래의 근육이 있고 햄스트링은 2갈래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앞과 뒤로 해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하시거나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능과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증상 보실게요. 버클링 니 신드롬, 그 다음에 락트 퍼텔라 신드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측 관근은 이렇게 무릎, 자, 그림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내측 이게 대퇴직근은 무릎의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측 관근은 거기에서 또 어떤 영향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무릎 관절이 쭉 펴지면서 끝부분에서 살짝 회전을 하거든요. 이게 관절이 그냥 플랫하게 딱 이렇게 그 선형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수평으로 살짝 회전을 하면서 무릎이 쫙 펴져요. 그런데 그 회전적인 요소를 이렇게 안정화해주고 담당해주는 근육이 바로 내측 관근이거든요. 그래서 내측 관근이 수축이 되어 있거나 이쪽에 압통점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무릎을 신전하는 그 동작에 있어서 좀 약간 이제 그 이상한 반응이 옵니다. 그때 이제 버클링 니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연세 드시고 이렇게 일도 이제 많이 하셔서 만성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측 관근 때문에 주로 그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외측 관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인트 관절의 움직임 자체를 아예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쇠처럼 잠가 버리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락트, 잠긴 슬개골 신드롬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슬개골을 잠기게 만드는 근육이다. 바로 외측강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측강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폈다가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이거 자연스럽게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ROM 즉 운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을 주는 요소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슬개골 운동을 아예 잠가버리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무릎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무릎을 가지고 무릎을 이제 편 상태에서 절룩절룩 절뚝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보행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능이 또 있거든요. 자, 대퇴직근과 중간강근은 위치가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대퇴직근은 계단을 내려갈 때 작용을 할까요? 올라갈 때 작용을 할까요? 자, 내려갈 때 대퇴직근은 맨 위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작용하는 근육이므로 대퇴직근 압동점이 발생했을 때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리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강근, 옆에 있는 중간강근 보실게요. 이 중간강근은 그러면 계단을 내려갈 때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갈 때 작용하는 겁니다. 아까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쭉 펴선 것 같은 모양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약간 올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지 저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강근과 대퇴직근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올라갈 때 힘든지 내려갈 때 힘든지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측강근 같은 경우 운동 제한이 이제 그렇게 버클링하는 운동 제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쪽에서 그걸 잘 이렇게 지지를 잘 못해주고 이러면 어느 순간 힘이 풀려가지고 픽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연세 드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뱃살은 있으시고 상체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체는 굉장히 약하고 날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걷다가 힘이 없어서 내가 흔들거려 막 넘어지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측강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언스테이블한 상태, 이렇게 우리의 근육은 이제 보통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아큐트 페인, 급성 통증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기능이 소실되면서 만성으로 자리되어 있으면 이게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불편한 만큼 이제 그대로 적응을 하면서 살고 어느 때 이제 심하게 막 이게 아픈 게 막 더 튀어나오거나 막 활성화돼서 더 이렇게 심부통증이 막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도 아큐트할 때, 급성일 때 치유 기전이 오히려 더 촉진될 수가 있어요. 만성일 때 이게 계속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만성 통증이 많으신데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조직 자체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통증 역치도 굉장히 낮으시고 그래서 건드리기가 되게 이제 좀 막 무섭고 조금은 약하게 이제 뭐 힘을 가해드려도 아프다고 아파서 못 받겠다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급성 페인, 젊으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치유 기전을 촉진시켜서 빨리 치료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성 통증이 왔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그걸 간과해서 묵혀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만성 통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급성 통증일 때, 아큐트 페인일 때 치유 기전을 촉진시켜서 빨리 그 증세를 잡아내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한 그 상태와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있어요. 지면이 예를 들어서 제가 평평한 지면에 서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게 이제 다리 근육을 많이 자극시켜주는 운동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면에 커다란 쿠션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한발서기를 한다, 균형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근육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좌우로 앞뒤로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근육이 더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뭔가 근섬유가 부르부르부르부르 이렇게 떨린다, 진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바로 내 근육이 운동이 되고 있구나.
내 근육이 강해지고 있구나, 내 근육이 튼튼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했던 근육이 이제 튼튼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급성 통증인 상태에서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기능 회복을 정상화 시켜 두시던지, 아니면 만성 기전을 또 급성 기전으로 바꾸어서 그것의 치료를 진작시키시던지, 이렇게 하셔서 몸의 기능을 100%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유념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매뉴얼을 할 때 원리가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